안녕하세요. 직장인은 돈을 벌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인터뷰한 영상을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을 2016년도에 이제 알게 돼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아예 한 번도 팔지 않으신 분이고, 제 최측근이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인터뷰를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답변하시는 분에는 마이크를 드려가지고 또 음질이 깨끗한데 제가 질문할 때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좀 울리는 부분들이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왜 이제 가치가 나가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형이 저 실측근분이 이제 예상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까지 이제 그 영상을 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셔가지고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저희 최측근 분을 모셔서 오늘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은 그 과정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왜 이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지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좀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향후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이제 각종 코인들의 이제 가격 방향 예측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친한 분이셔가지고 조금 어색한데 저도 사실 인터뷰가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어색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좀 과찬이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어떻게 운이 좋아서 투자가 잘 된 그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 주변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적 자유에 가장 가깝게 이루신 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안내를 한 게 이제 직장인 시절부터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사실에 가깝나요? 경제적 자유가 사실이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경제적 자유를 논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인 치고 평범한 직장인 치고는 투자에 성공적이었고 그게 조금 아무래도 마음적 여유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제 측근이어서 전 더 잘 알지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도 계시고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어떤 계기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러니까 2016년 그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금융권에 좀 종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빠르게 접했었으나 사실 당시에는 이해도 물론이고 이제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핀테크 관련 업무를 맡아서 뭔가 신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칭을 하다 보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다시 새롭게 접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라던가 이런 걸 많이 관심을 못 받아서 정보가 좀 부족했는데 스스로 좀 찾아보다가 좀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1비트코인을 80만 원에 한 개를 사보고 그걸 90만 원에 팔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동작을 하는구나. 뭐 지갑으로 뭐 입출금을 해보고 동작을 하는구나라고 좀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거 되게 궁금했던 건데 그 당시 2016년도면 이제 뭐 그때 이더리움도 나오고 다른 코인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시기인데 왜 다른 코인들보다 제가 알기로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 그러니까 막시멀리스트에 가까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비트코인에 더 관심이 좀 유난히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지금 파이가 뭐 도미넌스가 높다고 하는 걸 떠나서 비트코인을 누가 만든지 모릅니다. 모른다. 네.
굉장한 매력인 거죠. 주인이 없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코인들은 사실 주인이 있고 네. 또 이제 뭔가 누군가 프로젝트 그룹이 있고 팀이 있고 했는데 비트코인은 팀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진짜 익명의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생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쉽게 오너 리스크가 배제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요즘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제가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 뭐 실제로 안 팔았냐라는 게 사실 되게 궁금하고 왜냐면 2016년도에 사신 분들은 좀 은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2016년도, 17년도에 산 사람 봤는데 지금까지 사실 하나도 팔지 않은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형 말고는. 근데 이제 정말로 왜 2017년도 말에 그렇게 급등을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는지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현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최초에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를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미 지금, 18년도에 바로 이제 가격 기준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기 기준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기 기준이요? 꼭 몇 년도 이런 거라기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채택이 이 정도 일어났으면 어느 정도 제가 비트코인과 피앗 머니를 교체를 어느 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가격 흔들림에서 물론 좀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저도 당연히 되게 힘들고 그런데 그런 좀 신념,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견뎠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그냥 지금 말로 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나온 말 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채택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채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어요? 사실 제가 좀 좀 긴장이 좀 되는데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추얼 커런시, 즉 가상화폐라고 좀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마치 자동차의 초기 명칭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자동차를 뭐라고 불렀냐면, 홀슬리스 캐리지라고 이제 그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서는 당연히 이제 말이 없는 마차라고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물론 역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은 규제나 그 법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마차가 정상이었고 지금 태어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마차라는 게 당연히 이동 수단이었고 그게 정상이었던 시대에서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내가 이해하고 있던 거랑 비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홀스리스 캐리지, 말 없는 마차라고 명칭을 쓰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같은 것들도 일단 화폐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화폐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화폐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물며 가상 화폐잖아요. 그렇죠. 가상.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화폐. 얼마나 부정적인, 그냥 누가 봐도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당연히 이런 가상 화폐라는 단어에 그 중점을 두고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면 이해가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존의 이제 화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다른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예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사람들이 채택을 하고 비트코인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 왜 오르는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왜 좀 더 이제 갈망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여러 경제 용어로 뭐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엄청 많고 저보다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동전 같은 동전에서 이제 동전을 깎아서 그 동전에 함유된 이제 금이라던가 이런 함량을 낮춰서 발생시켰던 그런 그 한마디로 이제 도둑이죠. 그러니까 스틸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틸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1시간 노동을 해서 얻는 그 뭐 금액이라고 할까? 연봉이라도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급을 받는데 네. 그 월급의 값어치가 저는 이제 지금의 2021년에 1시간과 22년에 1시간 또 19년에 1시간이 사실 동일한 거죠. 제 전체 생애에서 그 1시간의 가치는 동일하게 1시간인데 그렇죠. 그 1시간으로 받는 금액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와닿아요.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내 노동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화폐로서 그걸 저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커버를 해줄 거다, 해칭을 해줄 거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또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것일 수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이제 예상은 저희 출첵들이신 형님을 통해서 많이 저는 전파를 받았고 사실 그렇게 더 믿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져볼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상하는 비트코인 전망, 이제 가격 측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예측이지 이렇게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당연히 어떤 영상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듣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 또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일반 직장인의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직장인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굉장히 훌륭한 직장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단기적인 관점은 이번 반감기 랠리, 그러니까 즉 말하는 2021년부터 이제 올해 말까지요. 올해 말까지. 네. 근데 뭐 내년 초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죠. 네. 그때가 이제 반감기로 시작된 랠리라고 하는데 네. 뭐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든가 시중에 존재하는 많은 그 가격 예측 모델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저도 흔히들 그냥 25만 불에서 30만 불, 그러니까 약 3억 원 정도. 3억 네. 이랍니다. 올해 3억. 라 바라보는데 사실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시장은 모두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1억, 뭐 1억 5천, 뭐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엄청 빠지고 뭐 또 몇 년 동안 횡보했다가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기존의 과거를 보고 이렇게 다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게 더 크게 간다라는 거죠. 물론 더 크게 가면 좋겠죠. 저는 네.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크게 갔다가 또 폭락을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기 위한 기회를 쉽게 줄 수 있나?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네. 저는 만약에 올해 사시거나 네. 이번 반감기 랠리에 사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혹시 파신다면 팔아야 한다면? 팔아야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 랠리에서는 팔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